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시작을 할까요? 자, 오늘 명사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카이테오스 앤 호 로고스.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카이가 그리고 테오스가 하나님,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다라는 뜻이고요. 홀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지금 정통주의라고 해가지고 and the word was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주의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어순보다 문법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순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통주의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그 지금 아리안주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헬라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순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하고 차이가 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헬라어에서는 그 호 로고스 할 때 이 호가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주어로 읽혀져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the word 말씀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폴 로고스가 이제 주어인데 근데 이 밑에 거하고 볼 때 차이가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테오스가 지금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주어는 호 로고스인데 세우스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세우스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그리고 말씀의 속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 밑에 거랑은 보시면 둘은 요 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위격이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혹시 말씀이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호가 있어요. 말씀을 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관사가 여기서 생략된 것은 성부, 마치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벨리안주의를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시면 해석할 때 보면 어가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어가스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어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걸 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정관사의 위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뭐랄까요, 그 정관사가 빠지고 있고의 모습, 그리고 순서, 이것이 해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할 텐데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 헬라어는 어형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격이 변화되고 있어요. 단어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기능은 격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격은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폭격이 있어요. 의미는 성과 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헬라어 명사를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가 어간이 있고 이제 격, 어미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헬라어는 성을 나눕니다.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누고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누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끝날 때 알파로 끝나고, 그리고 에타로 끝납니다. 알파와 에타. 남성은 오스로 끝나요. 중성은 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남성은 오스, 중성은 온, 그리고 여성은 아로 끝난다, 에로 끝난다. 요거를 우선 기억하시면 되세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남성은 오스, 여성은 알파나 에타, 그리고 중성은 온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것 중에 하나는 이 명사의 변화예요. 요거를 저희가 외울 겁니다. 주격은 은는이가, 속격은 의, 뭐뭐로부터, 역격은 누구에게, 누구에서, 어디로서, 대격은 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오이들이 있는데 그 오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오이가 오이처럼 생겼죠. 이거 오이가 오이처럼 오이가 헬라어 오이처럼 생겼죠. 이 오이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춤추고 있어요. 왜 춤추고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들이 춤추고, 오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오이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오이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변화되는데요. 이 격변화를 이제 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오스가 있어요. 오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스는 자, 그 다음에 우가 있습니다. 우의라고 읽을 수 있어요. 우의는 비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옷. 우의, 비옷. 그 다음에 여기 오가 있죠. 오 밑에 보면 이오타가 있습니다. 이오타가 어떤 모양입니까? 가끔 가다가 손 모양 같아요. 손. 그러니까 역격에 요렇게 하는 모습이 손 모양. 누구에게라는 겁니다. 오에게 한번 따라 볼까요? 오에게. 자, 오스가 우의를 입고서 오에게 오는 오늘 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스가 우의를 입고 오에게 오늘 뭘 할까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외우겠습니다. 오스가 우의를 입고 오에게 오늘
뭔가 할 거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오이들이 온 기인 거죠. 온 들의. 그러니까 온 들판에 그 다음에 오이스들에게 오이스들가 오이의 복수 같은 개념이죠. 오이의 복수형인데 오이스들에게 우스. 혹시 우슈 기억 아시죠? 우슈 이렇게 우슈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슈들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오이들이 온 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우스가 우위를 입고 아니 우스가 아니라 오스가 우위를 입고 오에게 오늘 뭘 할까요? 오이들이 온 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스가 우위를 입고 오에게 밑에 이렇게 생긴 손 내미는 거 있죠? 역격의 단수는 다 이렇게 이오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에게 오에게 오늘 오이들이 온 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시를 가르치고 있다. 다시 한번요. 오스가 우위를 입고 오에게 오늘 뭐랄까 오이들이 온 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 외우셨나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의 격변화를 저희가 이제 외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2변화 남성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로고스 그리고 로구, 로고, 로곤, 로게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로고이, 로곤, 로고이스, 로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오스가 우위를 입고 오에게 오늘 그리고 오이들이 오온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까 전에 이제 주격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격은 있는 이가 주어를 보통 상징하고요. 속격은 뭐뭐의라는 개념의 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뭐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격은 누구에게 그리고 때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서 그리고 대격은 목적어로 을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을 오이들이 온 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는 말씀 우는 아까 의라고 그랬죠. 우의. 그래서 로구는 말씀의 그리고 로고는 손 이렇게 내미는 거 그래서 말씀에게 아까 전에 오는 오늘이라고 그랬죠. 목적격 말씀을 그리고 로게는 폭격입니다. 말씀아 그러고 외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이는 들이라고 했죠. 오이들이 그래서 로고이는 말씀들이 오는 온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들의 오이스들에게 온들의 오이스들에게 그래서 말씀들에게 우스는 말씀들을 그리고 로고이는 말씀들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저희가 외우고 또 저희가 연습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석가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홀로 귀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손을 하늘을 가르치고 또 땅을 가르치면서 7발자국을 걸은 다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있다, 이 세상에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강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뽀또라고 저희 집 강아지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 잘 알아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아기의 사진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 아기였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기가 울면은요, 희한하게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우는지 딴 아기가 우는지 정확히 알아요. 똑같이 다 앙거리는데 그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참 소통할 때가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울 때 밥을 달라고 하는지 놀아달라고 하는 건지 잠자고 싶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머니들이 제 아내는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밥 달라는 소린지 아프다는 소린지. 강아지도요, 소통하는 단어가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강아지의 차이가 뭐냐면 강아지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단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단어가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시작할 때를 보면 이 아이들이 참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웠다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옹알옹알 거리잖아요. 옹알옹알 막 거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마 그러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제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애한테 아빠 해봐 그러면 안 해요. 그 말은 꼭 안 하고서 이제 딴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옹알거리면서 이제 발음을 연습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뭘까요? 동사를 안 써요. 기본적으로 명사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난 세계에서 나 홀로 있어 라고 외치거나 엄마 아빠한테 나 뛰었다? 나 먹었다? 아니면 나 먹는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의사소통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배웠으니까 과거형도 쓸 줄 알고 미래형도 쓸 줄 알면 참 좋은데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명사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됩니다.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반이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구조를 알기 전에 이 아이들이 명사 단어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단어를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명사가 뭐냐면 사람, 사물, 장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서 무언가를 지칭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그 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가장 기본은 이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 철학에서 보면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명사 부분은요,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면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학교를 보면서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라고 얘기하고 또 조그만 아이들도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겠죠. 이 명사의 기능이 뭘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토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토끼 그래요.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엄마 토끼가 참 이쁘다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엄마 토끼가 막 뛰어가 토끼 좀 봐봐 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엄마 토끼한테 밥 좀 줘라 라고 해서 엄마 토끼 불쌍하잖아 밥 좀 줘. 엄마 토끼 참 이쁘다. 엄마 토끼가 뛰어간다. 엄마 토끼를 사줘요.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 토끼 그랬는데 토끼 다음에 엄마 토끼가 뛰어가 주어로도 쓰이고요. 엄마 토끼를 사줘 그래서 목적어로도 쓰이고, 엄마 토끼한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간접 목적어로도 씁니다. 지금처럼 엄마 토끼가 이쁘다 라고 하는 주어, 토끼가 뛰어간다 주어, 직접 목적어 엄마 토끼를 사줘요 라고 하는 토끼를 직접 목적어, 엄마 토끼한테 밥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접 목적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문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헬라어에서 지금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도 은는이가 를 아니면 뭐뭐에게 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뀌어져요. 영어에서는 이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이걸 어형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렉션 그러면 이제 어형 변화라는 표현이고, 또 디클렌션 그래도 이게 어형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디클렌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성일 경우에 아와 알파와 에타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알파와 에타로 끝나요. 여성은 뒤에 끝이 알파와 에타로 끝난다. 남성은 오스로 끝나고 중성은 온으로 끝나요. 그래서 알파, 에타로 끝나는 건 제1 변화를 하게 되고요. 오스와 온은 제2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간이 자음인 경우는 제3 변화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명사는 기능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래서 제1, 제2, 제3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 변화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능에 따라서 기능이 격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is my daughter. 그녀는 나의 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she라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 love her 그러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her이라는 이 단어는 직접 목적으로 그녀를 이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격이 기능을 보여줘요. 주격이 주어 기능을 하고 목적격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주격 그리고 이것을
대격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격이 기능을 보여줍니다. 의미는 성과 수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he and she are my children 그러는데 그와 그녀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he는 남성 그리고 she는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고요. This man stayed and those men left. 이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man은 하나일 때 단수를 그리고 man은 복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을 뜻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우토스, 여성일 때는 아우테, 그리고 중성일 때는 아우토 이런 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명사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어간 부분이 있으며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스라고 하는 격어미가 붙어서 아포스톨로스가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스는 아까 전에 어떤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성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오스는 남성. 기억하세요? 남성. 오는 중성. 아나 에로 끝낼 때는 여성. 지금 오스로 끝나니까 이거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어간은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격어미는 명사의 어간 끝에 붙어서 성수 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포스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그러니까 오스가 붙으면 남성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할 때 이 로그 이 부분이 어간이고 오스는 격어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성수 격을 나타내요. 또 우리가 본 것 중에 우라노스 기억하십니까? 우라노스가 하늘인데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우라노스인데요. 이게 윕실론입니다.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이 오스는 아까 전에 오스가 기억하세요? 오스가? 이게 단수 주격을 뜻하고 아까 전에 성은 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남성 단수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고스 이 부분에 보시면 로그 어간에 오스랑 온이라고 하는 격어미가 붙어요. 오스와 온. 그래서 오스는 아까 전에 오스는 기억해요? 우의를 입고 오에게 오늘 그랬죠. 오스가 주어를 말합니다. 주격 단수고요. 오늘 이거는 어큐사티브 대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목적어를 보여줍니다. 어형 변화의 요소는 세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수격. 성수격. 성과 수와 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인데요. 성은 지금 남성, 여성, 중성에 대해서 중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시하는 성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가 변해요. 이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것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성은 명사의 형태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명사를 보면 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로고스 그랬을 때 얘를 보면 얘는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뒤에 오스가 붙었으니까. 여성이 붙으려면 뒤에 아나 애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가 애가 아니라 오스가 있으니까 남성이다. 아가페라는 단어 아시죠?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를 보시면 뭐로 끝나죠? 아가페로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남성일까요? 남성은 오스라고 했고 중성일까요? 아니고 에로 끝났으니까 여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에는 문법적인 성과 자연적인 성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일반적인 명사는 문법적인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사물들이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법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대명사는 자연적인 성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이코스 우호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오이코스. 네, 첫 번째 단어인데 오이코스 다음에 우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사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이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우가 나오고 호가 나와요. 이 우는 뭐냐면요. 단수의 속격입니다. 속격. 아까 전에 우의 기억하세요? 우의. 비옷. 우의. 그러니까 우의. 속격일 때 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그리고 오이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호는 정관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정관사, 남성의 정관사는 호입니다. 호. 그래서 오이코스 우호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찾으시면 처음에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찾게 되는데 오이코스를 찾은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러고 나면 그 단어 뒤에 보면 우호가 붙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여기도 보시면 오스죠. 오스로 끝나서 남성을 뜻해요. 그리고 우호. 그러니까 크로누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성을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인데 뒤에 보시면 알파로 끝납니다. 알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알파로 끝나면 여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여성의 속격이에요. 그래서 아스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여성의 정관사는 해입니다. 해. 에클레시아, 아스, 해. 그 다음 단어는 헤메라라는 뜻이에요. 헤메라를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아가 되어 있죠. 데이라는 뜻인데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끝이 알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파로 끝나면 얘도 여성이구나. 그리고 아스, 속격은 아스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해,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제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온으로 끝나요. 히론, 그 다음에 우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성인데 오스로도 끝난 애가 있는데 속격이 다르죠. 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있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은 온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남성은 오스, 여성은 아나, 에,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 우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대명사를 이렇게 보시면 성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일 때 뭐 he, 여성일 때 she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성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teac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남성일 때 티처고 여성일 때는 뭐 다른 거고 중성일 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들은 성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어들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는 남성이고 ship은 여성이고 프린세스는 여성이고 컴퓨터는 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을 몇몇 단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he gave it to h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he는 남성을 뜻하죠. 그는, gave는 주었다, it은 그것,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to her, her은 그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남성, 그리고 여성, 중성으로 영어 대명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법적인 성을 생물학적인 성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 있고 생물학적인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락이 이제 바위인데 바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he나 she를 쓰는 게 아니라 it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성은 형이삭적 진술이 아닌 구문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말은 거창하고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 하말톨로스라고 되어 있죠. 하말톨로스, 이게 죄인이라는 단어고요. 남성이에요. 그리고 하말티아는 여성입니다. 죄라는 단어예요. 에르고는 이제 중성인데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지금 여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죄의 특징이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여성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말톨러스는 시너의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은 남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될 수도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여성이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문장에서 부문적인 특성을 가질 뿐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이 수라는 겁니다. 수. 넘버라는 건데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러니까 하나를 뜻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을 뜻하는지에 따라서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과 수가 의미를 결정한다 그랬고 격이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 수인데요. 영어에서는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앞에 것들은 여러 가지가 영어가 바뀌는 모습인데요. 스케이트에 스케이트스 뭐 이렇게 바뀌는데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단수나 복수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오스는, 그리고 오이들이라고 했죠. 오스는 오이들이, 안스로포스 사람, 안스로포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라노스는 하늘, 하늘이, 우라노이는 하늘들이. 이런 식으로 어미가 달라집니다. 헬라어는 어미가 바뀌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영어 문장인데요. Most students like that studen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는 여기 s를 붙였어요. 단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없고 두 개 이상을 나타낼 때는 s가 붙어요. 그러면서 이 동사 얘기를 하죠. 동사. 이 동사가 이 주어,
most student라는 대다수의 학생들 요거하고 일치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사는 주어의 수와 일치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 형태로 바뀌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튜던츠 그러면 이제 복수인데 복수에서는 없어요. 현재형 뒤에. 근데 단수일 경우에는 s가 붙습니다. 그래서 3인칭 현재 단수는 s를 붙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가 오예요. 우리가 오라는 거 많이 했죠. 그 오가 이제 내가 뭐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루는 풀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푼다라고 했을 때 오. 그리고 동사의 이제 어미가 변하는데 에이스 당신일 때는 에이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 때는 A로 바뀌고 우리가 할 때는 오맨으로 바뀌고 너희가 할 때는 에테로 바뀌고 그들이 할 때는 우시로 바뀐다. 이 이야기인데요. 오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당신이 에이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에이스입니다. 당신이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이스. 그가 좀 약간 기분 나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A. 우리가 오맨. 이 예전에 우레맨 혹시 아시나요? 우주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뭐 그런 식의 오맨. 너희가 애때 막 떼쓰고 있는 그런 너희가 막 떼쓰는 거예요. 너희가 애때 그들이 우시 저 멀리서 그들이 막 거기서 우시거리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O, 당신이 에이스, 그가 A, 우리가 오맨, 너희가 애때, 그들이 우시. 한번 다시요. 내가 O, 당신이 에이스, 그가 A, 우리가 오맨, 너희가 애때, 그들이 우시. 이 뒤에 U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O, 당신은 에이스, 그는 A, 우리는 오맨, 너희는 애때, 그들이 우시. 한번 다시 할게요. 내가 O, 당신은 에이스, 그는 A, 우리는 오맨, 너희는 애때, 그들이 우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요. 내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1인칭 단수인데요. 그럴 때는 O가 나온다. 1인칭 단수, 아니 1인칭 복수일 때 A가 나올 수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인칭 복수일 때는 항상 오맨이 나온다는 거야. 2인칭 당신이라고 나왔을 땐 루 에이스여야지 루 에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인칭 그가 나왔을 때 루 A가 되어야 되는데 루 오맨을 보면서 그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주어가 있을 때는 오맨이 나오고 너희가라는 그 주어가 나올 때는 에때가 붙어서 루 에때. 그들이 나올 때는 우시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치라는 개념이에요. 주어에 따라서 어미가 바뀌어진다.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뭐 길게 막 해버리니까 막 정신이 없죠. 천천히.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다시 한번요.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카이 판타 데도켄. 카이 판타 데도켄. 엔테 케이리 아우투. 엔테 케이리 아우투. 다시 한번요.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카이 판타 데도켄. 엔테 케이리 아우투. 자, 여기서 호 파테르가 주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오싹은 좀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요 앞에 호가 붙음으로 해서 아 얘가 남성이구나. 호 파테르. 아가파라는 게 사랑한다라는 뜻인데요. 사랑한다. 얘도 좀 다르게 변하는 건데 요거 혹시 요거 보이세요? 지금 이오타가 있는데 혹시 요거 기억하십니까? A, 그는 A라고 그랬죠. 요 이오타가 여기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엡실론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오타가 이 밑에 있는 이오타로 해서 그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가파라는 단어를 보면 그는 사랑한다. 톤 휘온, 휘오스가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휘오스의 끝이 온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목적어예요. 아들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호파테르 그 아버지가 아가파 사랑한다 톤 휘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사 카이는 엔드 카이 판타 이거는 그 모든 것을 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데도켄이라는 이 말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도미에 이제 대가 이제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붙으면 완료형을 뜻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주셨다. N은 엔 크리스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뭐뭐 안에 라는 뜻이 전치사입니다. 테 케일이 아우투 혹시 이 우 기억하세요? 우의 그의 케일이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아버지가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아가파, 이 A에 끝나는 이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호 파테르 아가파톤 휘온,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사, 카이, 그리고 판타, 모든 것을 에도켄, 그가 주셨으니, 엔테 케이리 아우투, 그의 손에 모든 것, 만물을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가르 호이 하말톨로이, 호이 하말톨로이, 투스 아가폰타스,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아가포신. 다시 한번요.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아가포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이가르 호이 하말톨로이,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아가포신. 다시 한번요. 카이가르 호이 하말톨로이,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아가포신. 자, 여기서 보시면 카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고 가르는 for라는 단어예요. for. 보통 영어에서 for 해석 안 하죠. 여기서 한국말로도 해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호이 하말톨로이, 아까 하말톨로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자, 오이, 아까 오이 뭐라고 했죠? 오이들은. 자, 하말톨로이 그랬으니까 죄인들은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이렇게 되는데요. 혹시 우스 기억하세요? 우스? 아까 우슈를 기억하십니까? 우슈를? 우스들을 막 가르쳤다. 오이스들에게 우스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격엄이죠. 이건 정관사. 아가폰타스는 사랑하는, 이게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사랑하다에서 나오는 명사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우투스, 우스. 그러니까 아까 아우투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스들을.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요 부분이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가포신 그랬을 때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시라고 기억하세요? 우시? 우시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 우시예요? 그들이 우시한다고 그랬죠. 저기에서 그들이 우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아가파오 할 때 파오가 우시랑 또 만나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메가가 붙었는데 아가포신 그러니까 우시, 그들이 사랑한다.
그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들이 여기 있어요. 오이들이 그러죠. 오이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보면 요 부분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어 사랑한다 동사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이게 목적어.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 여기서 보시면 죄인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카이에서 나왔어요.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했는데 이게 명사하고 같이 이제 쓰이면 죄인들도 심지어 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심지어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카이 가르 호이 하말 톨로이 투스 아가폰타스 아우투스 아가포신. 네. 다음에 세 번째 어형 변화의 요소 성수 그다음에 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문장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헬라어의 격 변화를 통해서 격을 구분할 수 있다. 말은 어렵지만 뒤에 꼬랑지를 보면 그 꼬랑지 변환, 그 격 어미가 변화된 걸 보면서 아 무슨 격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일반적인 명사는 기능이 바뀌어도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티처가 선생이 나왔는데 선생이 주어로 나왔다고 다르고 목적어로 나왔다고 다르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명사는 기능이 바뀔 때 좀 바뀌죠. he나 그러니까 he가 주어로 쓰였을 땐 he 그리고 소유격으로 쓰이면 뭐죠? his 목적어로 쓰였을 땐 him으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대명사는 기능이 바뀔 때 좀 바뀝니다. 영어에서는 격이 3가지, 헬라어에서는 5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한국말로 할 때 주격, 속격, 대격, 역격, 혹격.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주격, 속격, 대격, 역격, 혹격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이거를 노미나티브, 제너티브, 어큐자티브, 데이티브, 보카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거를 subjective, possessive, objective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쓰죠. 이게 저희가 번역할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 문법 용어로 이제 노미나티브, 제너티브, 어큐자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주격, 속격, 대격으로 하는데 주격은 주어를 뜻합니다. 그녀가 했다, 그것을 했다, 그녀가 주어 역할. 속격은 소유의 역할을 해요. 내 컴퓨터, 너의 집, 그는 내 컴퓨터를 빌렸다. 그러니까 컴퓨터인데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마이가 소유격.
그리고 대격, 이제 목적격으로 하는 건데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그녀를 쳤다라고 하는 이 목적어, 이 세 가지는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데이티브라는 것, 역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폭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격,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인데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사도들에게, 뭐뭐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간접 목적어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볼 건데요. 역격은 조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폭격은 부를 때, 직접 수신자, 호칭할 때 사용되고요. 그래서 주어는, 그러니까 주격, 노미네티브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 행동을 하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주어는 뭔가 행동을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동사 앞에 첫 번째 명사, 대명사가 이제 주어를 하죠. 동사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주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보통 이렇게 하고요. 헬라어에서도 누가 했는데, 무엇이 했는데 질문을 하면 주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밥 먹었는데, 그러면 밥 먹은 사람이 주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푸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톤 코스몬 이라는 문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자, 오스 보이시나요? 오스는 우의, 오에게, 오늘 그랬죠? 오늘 보이시나요? 오늘, 을. 오스는, 호테오스는 이게 더 정관사죠. 하나님이, 톤 코스몬, 세상을, 그 세상을, 이게 동사입니다. 에가페센. 에가페센, 그러니까 에가페센, 아가페하고 비슷하죠. 아가파오라는 게 사랑한다라는 그 동사인데요. 에가페센 비슷하죠. 요 부분, 아가파 요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게 에가 붙어서 과거를 뜻해요. 그리고 요 센 요 부분은 그는 과거를 뜻합니다. 이건 나중에 동사할 때 볼 부분인데요. 그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가르는 아까 얘기한 for, 푸토스는 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토스, 이처럼을 강조를 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셨대.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을. 강조점은 이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이처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뉘앙스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처럼이고 사랑하사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격. 속격은 아까 얘기했던 소유를 뜻해요.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자.
영어에서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를 씁니다. 뭐 힘이라든지 힘, 아니면 뭐 헐, 아니면 뭐 마이, 뭐 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속격으로 할 때는 마이나 히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이, 히스. 그런 다음에 아니면 어파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부가 사용이 돼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속격 어미가 요 위하고 온입니다. 위하고 온. 기억하십시오. 위하고 온. 따라하겠습니다. 위, 온.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우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의.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아까 들의라고 그랬죠. 우의, 들의. 여기에서 윕실론, 단수일 때는 윕실론, 온은 복수. 그래서 속격 어미는 윕실론과 온입니다. 그래서 이 속격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두 가지를 물으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out of from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은 어부에서 많이 쓰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 거가 되는 개념.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누구로부터 온 건지 탈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 가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격일 때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간직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내 거가 되는 그러한 개념. 이게 속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네도마이, 가르, 토노모투테우, 다시요. 토모노무투테우, 토노모투테우, 카타 톤 에소 안트로폰, 카타 톤 에소 안트로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수네돈마이 까르토노모투테우, 카타톤 에소 안트로폰, 카타톤 에소 안트로폰. 자, 수네도마이는 즐거워한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나중에 볼 건데 중간태라는 겁니다. 중간태라는 건 내가 강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토노모, 요거 보이시죠? 요거 때는 뭘 기억하라고요? 손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요? 에게. 손을 갖다 이렇게 에게. 역격이에요. 역격. 노모스가 뭐냐면 법입니다. 법. 투테우, 아까 우의, 토노모 투테우,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토 노모 투 세우, 하나님의 법. 카타톤 에소 안스로폰, 여기 보시면 온이 보이죠. 온. 그리고 온이 보이죠.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관사, 얘는 목적어처럼 쓰여져 있는 온. 뭐의 목적어냐면 이 카타의 목적어입니다. 카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뭐뭐에 따라서라는 건데요. 에소는 뭐냐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사람. 톤 에소 안스로폰, 내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 내 속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역격에서 토노모, 그리고 이 투 때우는 하나님의, 우의, 그래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속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투 때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에가페산, 가르, 텐 독산, 톤 안스로폰, 말론, 에펠, 톤 독산, 투 데우. 다시요. 에가페산, 가르, 톤 독산, 톤 안스로폰, 가르, 텐 독산, 톤 안스로폰, 말론, 에펠, 텐 독산, 투 세우. 다시 한번요. 에가페산, 가르, 텐 독산, 톤 안스로폰, 말론, 에펠, 텐 독산, 투 세우. 자, 아까 가르는 for라고 했죠. 해석을 잘 안 하는 거. 에가페산,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비슷하죠. 이게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였다. 하였다. 사랑하였다. 아까 전에 N 혹시 기억하세요? N? 안. 이게 그 여성에서 쓰는 건데요. 뒤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남성이든 중성이든 여성이든요. 뒤에 이 n이 붙으면 목적격입니다. 아까 전에 오늘 기억하시죠? 오늘 요 n이 붙으면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온 기억하세요? 온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온들이. 그러니까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온들의, 사람들의 텐 독산 영광을, 텐 독산 톤 안스로폰, 사람들의 영광을, 말론 에페르, 뭐뭐보다라는 겁니다. 뭐뭐보다 더욱더. 자, 또 텐 독산 나왔죠. 텐 독산 n, 오늘 투세우, 우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가페산, 가르텐, 독산, 톤 안스로폰, 말론, 에페르,
헨독산 투 데우.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우선 간단히 볼게요. 요 뒷부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속격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서 본 것처럼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인데 of the boy라고 해가지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라는 뜻입니다. 더북 of the chip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of the chip 이게 소유격 속격인데 이게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소유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소유격, 속격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요. He went to the house of prayer. 집하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인가? 무슨 상관이죠? 집하고 기도? 기도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소유가 아니에요. 집을 프레이어가 더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인데 거기에서는 기도하고 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묘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묘사. 바리새인들은 The Hous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도 집인데 이 집을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of God. 하나님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이제 묘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 신적인 것,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Writing of the Proph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writing이 저서잖아요. 저작물, 저작. 프라펫이 선지자, 예언자인데요. 여기 어부가 붙어가지고 뭐뭐의가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저작입니다. 선지자의 저작. 선지자의 저작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썼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son of Mary 이 부분인데 메리의 아들 그러죠. 메리의 아들 이거는 그 아들과 메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격에 소유하는 거, 묘사하는 거, 기원,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격입니다. 역격. 역격은 보시면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행동을 직접 하는 거는 주어,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어미는 아까 전에 보셨는데 요 이오타, 손 기억하죠? 손. 이오타 그리고 이오타 시그마, 복수는 이오타 시그마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단수는 어간 마지막 모음을 장모음화하고 이오타 하기를 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저희가 잘 아는 단어죠. 바실레이아는 왕국인데 이 아로 끝납니다. 아로 끝났는데 이 역격이 되려면 역격의 단수를 하려면 이게 장모음이 돼요. 근데 알파는 단모음이나 장모음 둘 다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 장모음이 되면서 알파가 되면서 밑에 이오타 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오타가 밑에 들어와 있는 요거는 단수 역격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도 아가페라는 단어 보시면 아가페에 이오타가 들어갑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원래 알파고 그리고 에타는 원래 긴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요거 로고스 하는 부분인데요. 로고스는 요 단어잖아요. 로고스의 로고이. 근데 요게 이오타가 붙으면서 뭘 하는가 하면 요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가 길어져요. 어떻게 길어지는가 하면 오로 길어지는 겁니다. 오. 그러고서 이오타가 붙는데 이 이오타가 길어지는 대신에 밑으로 와요. 소리가 잘 안 나게. 그래서 로 요렇게 로고로 바뀌는 겁니다. 이오타 하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발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이오타 하기 되어 있는 오에게라고 되어 있었죠. 오에게라고 했는데 그 오에게 장모음하고서 이오타 하기를 한다. 이 중심 단어는 이 역격을 가지고서 번역을 할 때 보통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한다라는 건데요. 2by4, at with, 그리고 in이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격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순수 역격, 그리고 국격, 국격이 도구를 뜻합니다. 도구, 그리고 척격, 처소를 뜻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중급에서 이제 헬라어를 만약에 배우게 될 때 5격이냐 8격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격이냐 8격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갈라질 때 이 8격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역격에 이 국격, 도구, 그리고 처소,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역격은 to, for, 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뜻하는 순수 역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로서라고 하는 어떤 방법, 도구가 있고요. 어떻게 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척격,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격의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을 하세요. 대신에 이게 나중에 보시면 헬라어에서 점점 역격 대신에 그 전치사를 써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to 그러면서 이제 에게 할 때는 to 뭐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to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붙는 식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이제 순수 역격, 국격, 척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안겔로스 퀴리우, 안겔로스 퀴리우, 파이네타이, 카트 오나르 토 요셉, 카트 오나르 토 요셉. 다시요. 안겔로스 퀴리우, 파이네타이, 카트 오나르 토 요셉. 안겔로스 퀴리우. 자, 오스는 우의, 안겔로스는 퀴리우의.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님의, 주의라는 뜻이죠. 주님의 안겔로스, 천사가, 사자가, 파이네타이는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나다, 카트 오나르, 카트, 이게 요거가 있으면 여기 모음이
빠졌다라는 거라고 했죠. 생략됐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아까 전에 카타 이런 표현 썼잖아요. 카타에서 이 알파가 빠지고 요거가 붙습니다. 카트 오나르. 그러니까 오나르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꿈 가운데 꿈을 통하여서 토, 요셉, 이게 저희가 하는 지금 데이티브인데요. 요 손 모양 이오타 하기. 그래서 오에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나타난다. 요 밑에 거 파스호 오르기스 조 메노스. 파스호 오르기조 메노스 토 아델포 아우투. 자, 한번 같이 할게요. 파스 호 오르기조 메노스 호 오르기조 메노스 호 오르기조 메노스 토 아델포 아우투. 자, 요 부분을 이제 잠깐 이제 볼 텐데요. 파스 이게 주격인데 모든입니다. 모든. 주격 남수로 남자 단수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모든인데 호 그리고 오스. 그러니까 호 로고스 저희가 많이 봤죠. 호 로고스 이게 주격 남성 단수인데요. 이 오스를 보시고 호를 보면 주격 단수 남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기조 메노스 이 부분은요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 분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사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는 이제 뭐뭐 하는인데 노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 호 오르기조 메노스는 노하는 사람. 토 아델포 오에게 형제에게. 아우투 이 우는 우의라고 그랬죠. 그의 형제들에게 노하는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호 오르기조 메노스 토 아델포 아우투가 모모의라는 우의 그리고 아델포라는 그것은 에게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호이프토코이 토푸뉴마티 토푸뉴마티.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토푸뉴마티. 오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비슷하죠. 오이 호이프토코이 이거는요. 오이는 오이들은 이라고 했죠. 오이들은. 프토코이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앞에 마카리오이 그 춤추면서 이렇게 오 마카리안가? 뭐 있죠. 그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얘기인데 토푸뉴마티 여기가 손 모양에게
푸뉴마티, 여기도 보시면 뒤에 이 이오타가 있죠. 얘는 좀 다른 건데요. 어쨌든 뒤에 이 이오타를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토 푸뉴마티 해서 얘네들은 영이 영에, 누구에게? 영에게 가난한 사람들. 아까 전에 역격에 보면 아내라는 거 있었죠. 어디 장소라는 말 썼죠. 장소, 척격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난한데 어디에 심령이, 푸뉴마,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영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 에이 에고 카리티 메테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만약. 만약. 에고는 나죠, 나. 나는 카르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오타 이 부분. 그래서 카르티, 카리스 기억하시나요? 카리스가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에코 참여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은혜로 알고 참여하면, 은혜로 알고 같이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감사함으로 어떻게? 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 역격이 이 세 가지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이 대격인데요. 대격은 목적격입니다. 아까 전에 그 직접 목적어, 행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대격이 기능하는 게 직접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는데,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직접적이라는 거 아까 전 간접적은 역격이었지만 이 대격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사 보통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무엇을, 누구를, 어떤 행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무엇을, 누구를 질문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게요. 엔 아르케 에포이에센 오테오스 톤 우라논 카이텐겐 엔 아르케 에포이에센 오테오스 톤 우라논 카이텐겐. 자, 엔 아르케 이 부분은요, 엔은 아까 얘기했던 아내, 엔 크리스토 아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항상 요 역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전치사는 역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전치사는 속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전치사는 대격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전치사에 따라서 이제 뒤에 명사가 어떤 식으로 받아지는데, 여기 아르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역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엔 아르케라는 부분은 태초에 라는 부분이고요. FOESN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엡실론 그리고 N 요 부분을 보면서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만드셨다,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테오스, 오스죠. 오스. 예, 오스는 항상 주어를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스는 주어.
오스는 톤 우라논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우라노스는 하늘을 카이텐 겐 이 N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걔는 땅입니다. 땅. 하늘을 땅을. 그래서 요거를 쭉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톤 우라논 카이텐 겐 하늘과 땅을 FOESN 창조하셨다. 엔아르케는 태초에 라는 말이에요. 엔아르케 태초에 FOESN 창조하셨다. 호테오스 하나님이 톤 우라논 카이텐 겐 이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아르켄 FOESN 호테오스 톤 우라논 카이텐 겐. 혹격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근데 보카티브 혹격은 무언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동사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여, 주님 당신이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여라고 할 때 쓰는 게 이 호인데요. 이 부분 우파스호 레곤 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파스 오 레곤 모이 호 레곤 모이 다시요. 우파스 호 레곤 모이 우파스 호 레곤 모이 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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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엘류세타이 에스 엘류세타이 에스 엘류세타이 에스 엘류세타이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을 뜻해요. no no라는 우 not이라고 해야 된다. 파스는 아까 전에 모든이라고 그랬죠. 모든 호 사람 호 레곤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이는 그 나에게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모이. 그러니까 이 이를 보시면 아 역격이구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레곤 요 부분도 파티스플 그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호 레곤 모이 이거는 나에게 말하는 사람. 레곤이 레고에서 나왔어요. 말하다에서 나왔어요. 나에게 말하는 사람.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퀴리에 하고 하는 이 에 붙은 이게 주여라는 겁니다. 혹격. 퀴리에 에 주격.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에이스 엘류세타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 시그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볼 건데 미래를 뜻합니다. 미래 가정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요. 미래를 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에이스 어디로예요. into 어디로? 어디냐면 ten. 그러니까 어디로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ten 바실레이안 목적격인데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톤 이 부분 온들의 하늘들의 바실레이안 왕국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 파스올 레곤 모이 우 파스홀 레곤 모이 퀴리에 에이스 엘류세타이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분해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격이 뭐냐? 그래서 데이티브 역격이고 성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남성 단수 그리고 그 원형이 로고스다.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해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건데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뭘 써야 되는가 하면 격 그리고 복수 남성 이 순서를 좀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니까 격이 속격이고 남성이고 복수다. 물론 요게 복수입니다. 요게. 그리고 원형은 로고스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원형이고 그것은 아까 이 속격의 뜻은 의미가 뭐뭐의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 들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고 이제 퀴즈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격, 성수, 원형, 번역하는 이 의미까지. 그래서 로곤을 분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속격이고 남성이고 복수고 원형은 로고스다. 그리고 뜻은 말씀들의 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이스 아까 전 우리는 쉽게 했죠. 오이스 드래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이스를 분해하십시오 그러면 역격이고 복수고 남성이다. 그리고 원형은 로고스 그리고 말씀들에게 저희는 우선은 에게로 번역을 할게요. 역격은 에게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이스 그러면 역격의 남성 복수 그리고 원형은 로고스 그래서 말씀들에게 라고 번역할 겁니다. 히론 이 부분도 이제 중성인데요. 이 중성은 좀 이따 이제 공부할 건데 이런 식으로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가능하고 호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성, 단수, 그리고 사전 형태 히론, 그리고 이거는 성전을 성전아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외우는 사전 형태, 이게 1인칭 단수 현재형이 저희가 사전 형태로 씁니다. 1인칭 단수 현재. 그래서 나는 쓴다. 복수형은 아까 우레메 기억하세요? 오맨이 붙으면 우리는, 우레메 우리는. 에이스, 누가 에이스라고 그랬죠? 당신은. 그래서 2인칭 단수. 당신은 에이스다. 그라페이스. 그라페테. 떼 쓴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떼 쓰는 거. 떼. 그라페테. 너희들이. 3인칭은 에이라고 그랬죠? 누가? 그가. 물론 3인칭 단수에 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녀도 있고 사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씨.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씨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계속하면서 이제 동사를 만나게 될 거라서요. 동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1차적으로 명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동사를 볼 건데요. 우선 이 주어 동사의 표현을 보면 주어가 숨겨져 있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건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라페이스, 에이스가 아까 전에 당신은 에이스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어도 당신은 쓰고 있다 라는 게 이 안에 이미 당신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거는 뭐냐면요, 대명사예요. 당신은이라고 하는 C는 그 당신은이라고 하는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고 그라페이스, 당신은 쓴다. 그러니까 약간 반복을 하면서 이게 강조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되어져 있는 수가 있고 그라페이스, 숨겨져 있는 당신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동사 자체로도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